안녕하세요. 예, 오늘 나갈 차례가 259페이지죠.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나갈 차례인데 맞죠? 맞죠? 예, 보도록 하죠. 어디 아프신 분 안 계시죠? 뭐 기침을 한다거나 예, 열이 난다거나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란 말 나와 있는데 주로 등기 원인 정보는 말을 풀게 되면 등기 원인이 있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에서 둘로 세분합니다. 매매 계약이 원인일 경우는 말 그대로 등기 원인은 매매가 될 것이고 매매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바로 매매 계약서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하나의 매매 경우는 매매 계약서일 되는 것이고 교환일 경우는 말바꿔치기해서 교환 계약서, 증여는 증여 계약서,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 설정 계약서, 굉장히 많은 이 서류가 있는데 하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가 되더라? 매매 계약서라는 얘기입니다. 교재 보시면 그 박스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 이제 지금 문제가 중요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만 잘 줄쳐놓으시면 주면 됩니다. 처음 나와 있는 확정 판결 정본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다른 건 안 나오고 그거만 나올 텐데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서류가 있었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판결일 경우에 어떤 걸 낼 것이냐 해서 판결에 나오게 되면 무조건 판결문을 등기원인 정보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확인 판결이건 또는 이행 판결이건 형성 판결을 하건 무조건 판결받은 경우는 판결문을 등기원인 정보로 제출하니까 주의하시는데 지난주 이행 판결 배운 거 기억나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이 등기를 가져가지 않는다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를 가져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등기를 혼자 갈 수가 있더라고. 이행 판결을 썼는데 이행 판결은 원인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매매라고 배웠죠? 아니 지난주에 이 집에 대해서 아니 배운 지 뭐 오래된 것도 아닌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의무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에 얘가 등기 넘겨주지 않는 경우는 권리자가 등기를 가져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게 되면 승소한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가 있었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대금 지불하고 권리자가 등기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의무자 쪽에서 등기를 가져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게 되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할 수가 있더라라고 설명드리면서 지금 등기 원인은 판결의 원인, 매매가 원인, 원인은 매매가 원인이라고 그랬죠. 원인이 매매일 경우에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기재하고 날짜는 매매 기하기를 적는 게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행 판결의 경우 원인은 지금 매매예요. 이런 판결이 이행 판결을 말 쓰는데 이행 판결은 원인이 매매라고 설명드렸고 신청할 때 매매라고 적긴 적었지만 등기 원인 정보는 판결을 받았나요? 판결 받았죠? 이때는 매매 계약서를 내는 게 아니라 판결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판결을 받던 이행 판결을 받던 지금 원인이 매매일지언정 정보는 등기 원인 정보는 판결문을 내는 것이 이게 예외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 시험 지문 중에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 원인은 매매이고 등기 원인 정보는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매매 계약서를 내는 게 아니라 확인 판결을 받던 이행 판결을 받던 형성 판결을 받던 판결 받은 경우는 무조건 판결문이 등기원의 정보가 되므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들은 문제 낼 게 없으니까 그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판결 받은 경우는 무조건 뭘 가져오라고요? 판결문을 낸다.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옛날에는 중요하게 들어왔지만 지금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내진 않아요. 지금은. 왜 그러느냐? 집에 장롱 서랍에 등기필증이 있죠. 등기필증. 아니, 등기 권리증이라고 써있고 소유자 여러분 이름 써있고 시뻘건 도장이 이만하고 찍혀있지 않나요? 옛날에 받은 거? 그거 한 장 넘기니까 뭐가 나와요? 매매계약서가 나와요. 옛날에는 등기신청 매매계약서를 내게 되면은 매매계약서 주먹 한번 줘보세요. 아니 뭐 인사까지 쓰지 마시고 그냥 주먹만 지세요. 자 웃으면서 주먹 줘야지. 인사쓰고 어서 자 이 주먹만한 도장을 찍는데 이 주먹만한 도장에 등기 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낼 때 매매계약서지만 거기다 등기 끝난 다음에 등기필 도장을 꽝 찍어 돌려주면 그게 등기필증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거로 등기필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등기필 정보가 새로 나오니까
이게 중요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잘 내진 않으니까 그냥 개념상으로 매매계약이 원인일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계약서 등기원의 정보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받은 경우는 판결문 자체가 뭘로 바뀌더라? 등기원인 정보로 간다. 판결받은 경우는 확인 판결이건 이행 판결이건 형성 판결은 따지질 않으니까 요거 하나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할 때 등기원의 정보 없다고 배워요. 없다고 배우는데 판결받은 경우는 판결문에 등기원의 정보라고 배울 때 그때 또 나오니까 요거는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요긴하게 써먹는 부분이므로 주의하시고요. 큰 의미 같지는 않은 게 여기 생략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거민계약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반사적으로 중요하게 됐어요. 거민계약서의 경우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여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거민받은 거민계약서를 제출을 한다거나 거민받은 판결문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거민을 안 받은 경우는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이제 여기서 공부하실 내용은 거민을 받고 안 받고를 가려낼 줄 알면은 문제를 마치고 거민을 받고 먹고 가릴 줄 모르면 틀리게 돼 있어요. 거민 언제 받으래요? 요게 맥이에요. 지금 요 말이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을 받아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그럼 유상계약일까 무상계약일까? 예, 모든 계약 답니다. 실력 좋으세요 그래도. 자, 유상계약 무상계약? 모든 계약 답니다. 유상계약 무상계약 불문하고 법정계약 비정형계약 다 전혀 불문하고서 계약일 경우는 거민을 받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 받으라 이 기본 틀이에요. 두 개가 만났을 때 거민입니다. 그러면 거민을 바꿔 먹고는 모든 계약 거민 다 받으니까 거꾸로 계약이 아니면 거민 받지 않겠네요.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풀고 들어가요. 지금부터는 외우면은 끝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계약일 때 거민 받아라. 그럼 계약이 아니면 거민 받지 않는다. 너 어떤 등기할 때 거민 받으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거민 받지 않으니까 이거 쭉 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계약 경매는 계약이에요? 아니죠. 법률 규정이잖아요. 공매도 법률 규정, 상속도 법률 규정, 수용도 법률 규정, 시효 취득하는 경우도 법률 규정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거민받을 필요 없고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의 경우도 거민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공법 시간에 배우실 때 토지권 허가받은 경우도 거민받는 것으로 본다, 간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도 거래 신고의 경우는 중개사법 배울 당시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매매 기획일로부터 60일이라는 거래 신고를 시군구에 한다. 이렇게 배우죠? 아닌가? 배웠을 거예요. 또 깊이 들어가 있나 봐, 그게.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 거래 신고가 들어간 경우도 거민이 간주가 되는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매만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거래 신고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매매는 더 이상 거민받을 필요가 없게 빠져버려요, 이제는. 그 다음에 국가지자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것이 이제 진정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도 진정명예회복이 원인인 거지 계약이 원인이 아니므로 거민받을 필요 없다 해서 이 많은 건 다 거민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면 쥐날 수밖에 없어요, 머리에. 다 뭐가 아닌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계약이 아닌 걸로 풀고 들어가셔야지 여기 쭉 정리될 부분이고 또 어떤 등기할 때 거민받으실 것?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면 거민받지 않으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하는 경우는 거민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가등기 때 안 받은 것은 본등기 때 거민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등기하는데 말소등기도 거민 대상이 될 수는 없고 뭐 지상권 설정을 하던 전세권 설정을 하던 거민받을 필요는 없는 것들이다 내용이에요. 이 많은 것들을 그냥 외우려고 하면 머리 쥐나니까 뭘로 이해하셔야 돼요? 계약이 아닌 거와 이전 등기 아닌 거를 풀 줄 알게 되면 여기에 쭉 잡힙니다. 그럼 계약일 경우는 불문하고 거민을 다 받는 게 내용이 될 것이고 네, 거민권자는 또 누구이냐? 최근에 줄쳐드릴게요. 거민권자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거민권자가 되며 읍면, 동장의 위임도 가능합니다. 위임도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민 신청인의 경우는 누구나 다 신청을 해요. 계약 당사자이건
중개업자이건 등기사무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 누구라도 다 가능하니까 제한은 없고 검인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느냐? 시기는 등기 전일 경우는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등기 전까지는 검인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인 들어온 경우 검인 여부를 심사할 당시에는 실제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서 검인 여부 결정하는 것이 심사의 범위인데, 심사한다는 얘기는 이제 검인계약서에 들어올 사항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는 것이 심사 범위가 됩니다. 검인계약서의 경우는 6가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나 없나 따져보는 것이 검인 심사 범위예요. 6가지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나라 한여름에 이제 한여름은 들어가는데 지금 몇 복 더위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더위는 한참 더울 때가 크게 5복이죠. 뭐라고요? 처음에 초복이 있고 중복이 있고 말복이 있고 8월 15일 광복이 있고, 광복은 복 아니에요? 자, 이 4개의 복을 무사히 지나면 여러분이 행복하다 해서 5복이 있는데 왜 말 잘못했나? 자, 이 복날 잘 먹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삼계탕하고 보신탕. 삼계탕의 주 원료는 닭고기를 마시는 부위는 모가지. 개고기를 마시는 부위는 저 발음 이상해도 대가리. 누가 좋아해요? 중이 뭐예요? 중개업자. 여기 스님 계시면 어떡하려고 중이라 그래요. 자, 거기다 땡자 한 번씩 천만다행이야. 자, 중개업자가 좋아야 돼. 계약의 조건하고 기한을 이제 적어라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당연한 거는 계약 당사자 기재가 있는지, 목적 부동산의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계약 면허율이 나오는지, 대금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중개업자에 있을 경우에 중개업자 기재가 있는지, 계약의 조건 기한까지가 있나 없나 따져보는 심사 범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인데, 이건 옛날에 한번 나왔던 적은 있어요. 기출문제로. 그래서 여기 가볍게 툭 쳐버리세요. 그냥 발음은 좀 이상하더라도. 닭모가지하고 게대가리 누가 좋아하더라? 중개업자. 중이 아니라니까. 중개업자니까. 중개업자가 좋아하는데 복날 받으면 조건 없이 한 그릇 뚝딱 해치우다 이렇게 툭 쳐버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한번 떠들어본 기억 나면 맞출 수 있으니까 정리해놓고 넘어가시되, 문제를 나오게 되면 이쪽을 덜어요. 검인 바꿔 안 바꿔 가릴 줄 아느냐? 이거 물어보는 게 문제다 보니까 책 들어가서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찾으셨나요? 이제 첫 번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검인받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판결서와 조서일 때 이쪽에서 판결문도 검인을 받느냐예요. 판결도 검인을 계약서나 판결문 둘 다 받아야 됩니다. 판결 검인 받아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가등기에겐 본등기 하는 경우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가등기 안 받은 것은 본등기 다 받아야 되니까 검인 대상이 될 것이며, 검인받은 내용,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 검인이 바뀌는 경우에 내용 자체가 검인 다시 받아야 할 것이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명의신탁 해지 약정이란 말이 붙어야 되는데 해지 약정도 기억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전 등기할 때 검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공유물 분할을 통해 등기할 때도 검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했는데 왜 이전 등기합니까? 자, 보세요.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5번 땅이 있고 A, B 둘이서 공유일 경우에 분할을 해서 이 땅은 5로 나눈 다음에 이 땅은 A가 갖고 이쪽은 B가 갖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그럴 경우에 땅을 분할해서 여기 소유권자가 A가 나올까 AB가 나올까? 5의 1번 토지는 A가 나올까 AB가 나올까? 이제 배운 대로 채워넣으시면 돼요. 우리 과거 지적과 배울 때 분할 후의 소유자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분할 전과 후의 소유자. 분할 전 소유자가 누구였었어요? AB면은 분할을 해도 똑같이 AB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갖기로 했어요? A. B가 갖기로 했잖아요. 테이프를 다시 앞으로 돌릴까요? 자, 공유 토지가 있는데 반을 쪼개서 5번 5일로 나눈 다음 5번은 A가 갖기로 했고 5일은 B가 갖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분할한 다음에 그럼 소유권이 나올 때 A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할 전 소유권이 동일해야 되니까 여기 AB 나오는 겁니다. 이쪽은 누가 갖기로 했어요? A가 갖기로 했죠. 이때는 단독 소유가 되기 위해서 B의 지분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이 절차고 그래서 단독 소유로 A가 되는 것이고 이쪽도 B가 단독 소유되기 위해서는 A의 지분을 넘겨주는 겁니다. 지분 넘겨주는 것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B의 단독 소유로 가기 때문에 토지를 반을 쪼개자마자 A, B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럼 분할 등기는 양이 좀 많아요. 분할 등기 일단 토지를 쪼개는 게 첫 번째고 쪼갠 다음에 이 땅이 A 소유가 돼야 되죠? 오케이? 그럼 이제 AB 소유권에서 지분을 넘겨주면서 A로 단독 소유로 되는 것이고 여기도 AB가 있다 A의 집을 넘겨주면서 단독 소유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럼 공유물 분할을 할 때는 협의 분할을 하든 즉 협의가 기약이니까 기획을 통해 분할을 하든 판결을 받든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검연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말에 따라 붙으니 그 뜻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라는 말이 나올 경우에 따라 붙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말이 따라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연받을 필요 없는 것들은 계약 당사자가 국가의 경우 검연받을 필요 없고 수용도 법률 규정 받을 필요 없으며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한 경우는 검연이 면제가 됩니다. 가등기 하는 경우는 검연받을 필요 없고 기약이 아닌 경우에서 상속, 경락, 공매, 취득시효도 다 검연받을 필요 없으며 진정, 명예복 등은 검연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기약이 원인이 아니니까. 검연 신청권자의 경우는 계약 당사자 중 1인도 가능하면 위임받은 자도 가능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누구라도 가능하므로 제한은 없습니다. 검연 언제까지 신청하면 돼요? 등기하기 전까지만 제한이었고 검인권자는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인권자가 되며 읍면, 동장, 위임은 가능하되 법인 여부 결정에 대해서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권이 있는데 어디까지 심사하느냐? 발음 좀 이상하더라도 당모가지와 개대가리 누가 좋아한대요? 중개업자가 복날 받으면 조건 없이 먹는다. 툭 쳐버리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검인이고 검인 바꿔먹고 여기를 물어봐요. 이걸 세분할 줄 알면 문제 맞추니까 이걸 세분할 줄 알면 되는데 그냥은 못 외우니까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외우면 좋겠지만 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인 반응은 어떤 계약이고 자꾸 떠들어야 돼요. 모든 계약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요거 두 개 잡고 넘어가시면서 계약이 아닌 거하고 이전 등기 아닌 거만 풀 줄 알면은 검인 바꿔 안 먹고를 가려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등기필증 나오는데 지금 등기필 정보라고 나오죠. 시험 지문상에선 등기필증, 네, 등기필 정보로 이해하시는데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럼 등기필 정보의 경우 내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필 정보는 누가 내느냐 이것부터 먼저 보자고요. 정보를 내는 자는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내는 것이 내는 자격이고 이자가 진짜 의무자인가 확인할 목적이 내는 목적인데 먼저 풀 것이 그럼 여러분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장롱 서랍에 보관 중인 등기필 정보 있죠. 등기필증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정보를 줬네요. 등기필증을 그죠? 그럼 전세권 등기 끝나면 등기필 정보 나올까요? 등기필증 저당권 줄까요? 등기필증 똑같은 거니까 그 책 보면 없어요. 나를 봐야 알아. 자, 보기 싫어도 봐야 돼. 자, 그럼 저당권 등기 끝나면 등기필 정보 가등기는 임차권은 괜찮아요.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때? 자, 전세권 정보 나온다 안 나온다? 크게 맞췄으니까 더 크게 나와요. 저당권은 임차권은 지금 등기했다고 가정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임차권 등기필 정보 그럼 가등기는 약해지지 말고 맞췄으니까 나오죠. 자, 소유권만 권리가 아니라 지상권도 권리고 전세권도 권리고 전환권도 권리고 가등기도 권리다 보니까 모든 권리자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지난주에 배울 때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등기필 정보 있어요? 네,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전세권 정보를 등기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저당권 정보를 등기해서 내는 것이고 가등기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 등기필 정보 있어요? 네, 그럼 그거 등기해서 내야 돼요. 소유권을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 그 정보를 내는 겁니다. 누가 의무자가 되든 간에 본인의 정보를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그 언제를 내느냐? 책에 이게 빠져 있는데 내는 경우는 법에다 규정하기를 정보는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럼 정보 내는 경우는 딱 언제만 가져와라.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를 한정한다고 해서 딱 못이 박혀 있다 보니 이때만 내는 겁니다. 언제만 내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공동 신청할 때가 또 하나, 승소한 등기. 이따 그건 찾아드릴게요. 거기 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거기 찾아드릴 테니까. 언제만 가져오래? 승소한 등기 의무자하고 또 하나 공동일 때만 가져오는데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잡아놔야지만 내지 않는 걸 풀 줄 아니까. 자, 언제만 가져온다고요? 나도 말 안 할래 기분 나빠서.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한정한다고 딱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책에 빠져 있는데 그럼 거꾸로 해서 공동일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가져와라. 그럼 공동이 아니면 낼 필요 없다가 되겠네요. 외우는 게 아니라 공동일 때만 4개 있으니까 공동이 아닌 경우나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아니면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겠죠. 공동이 아닌 것만 끄집어내시면 돼요. 공동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단독 신청은 공동 신청할 등기가 아닙니다. 또 촉탁 등기도 공동 신청할 등기가 아니네요.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신청만 잡아내시면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인가요? 상속도 단독인가요? 수용도 단독인가요? 그 다음에 멸실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고 등기 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단독은. 그 다음에 촉탁 등기라는 것은 앞서 배울 때 경매는 뭘로 시작하고 촉탁, 공매도, 촉탁, 관공서 수여한 경우도 촉탁 다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행 판결 배울 당시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도 있었지만 거꾸로 승소한 등기 권리자도 있었네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가시면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인 거지 이걸 외우려면 끝이 없는 겁니다. 정보를 내는 경우는 언제만 내래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꾸 떠들면 돼. 7월달 문제 풀 때 줄기차게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자꾸 외친 대로 푸시면 돼요. 언제만 낸대요? 공동 신청하는 경우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한정에서 이때만 내도록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공동은 내야 돼요? 네.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내야 돼요? 네. 이 2개 아니면 내지 않는다가 되기 때문에 풀고 들어가서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 들어가서 일단 여기까지 봐드리게 되면 의는 등기 신청할 때에는 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나와 있고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밑에 단독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공동이 아니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제출할 필요 없는 것이고 상속 제출할 필요 없어요. 관공서가 의무자이건 권리자이건 관공 촉탁 등기다 보니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촉탁을 해서 경매, 공매, 수용 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판결 제출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다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는 정보를 제출을 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는 거예요. 거꾸로 풀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선 어떤 경우만 내래요?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요것만 잡고 들어가시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나쁜 습관들이 대부분 어딜 외우느냐? 이거를 외우세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로 외우는 건데 그래서 거꾸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잡으면은 여기 아니면 안 내잖아요. 그럼 수용은 단독 공동 단독, 공동 이거 아니죠? 안 낸다. 상속은 단독, 공동, 단독 안 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매매계약이야 소유권 지연등기는 공동, 단독, 공동 내야죠. 교환은 공동 내야죠. 전세권 설정 공동 내야죠. 전세권 말소 공동 내야지. 이렇게 풀고 들어가면 답이 떨어지는데 나쁜 습관 좀 이것만 외우고 신나게 외워요. 이거 외우고 나중에 없는 거 떡 던져놓으면은 아씨 안 외웠는데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제 등기별 정보 멸실한 경우가 따라 나오는데 정보가 멸실한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재교부해 주진 않습니다. 멸실한 경우는 가름한 조치가 셋 중에 하나를 가름하게 되는데 하나는 등기 의무자나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면 됩니다.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집하는 매도인입니다. 확인받게 되면 등기관이 확인을 한 다음에
등기 실행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때는 필히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신분증을 가져와서 그 신분증 사진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내 얼굴, 남의 얼굴 구별 안 될지언정 가져가야 돼요. 가져갔더니 등기관 하는 말이 본인 맞으세요 그래도 맞다 그래야 돼요. 요즘에 저 TV 프로그램은 랩미인인가? 오, 확 바뀌더라고. 어제 바꿔놓더라도 어쨌든 맞다고 주장해야지 확인해주고 등기해줍니다. 여기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등기사무를 법무사나 변호사가 위임하게 되면 위임받은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가 위임받을 당시 등기필 정보 잃어버려서 둘이 확인하고서 확인서면 써주는 겁니다. 확인서면 또는 지금 확인 정보라고도 불러요. 이거 제출하면 등기할 때 가름할 수 있고 가장 맞는 게 이 방법입니다. 집 하나 먹을 때 등기표 정보 잃어버리게 되면 법무사한테 얘기해주면 약 5만 원 받아가요. 수수료 받아서 확인서면 써줘 등기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또 마지막 방법의 경우는 신청서나 또는 위임장에 등기표 정보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인에게 공증받은 다음에 부본 유출하게 되면 이를 통해 등기할 때 가름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개로 가름하는 것이 잃어버린 경우 가름하는 조치입니다. 첫 번째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대리인의 확인서면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공증서 부본이라는 것이 따로 나오는데 이 세 개로만 가름할 수 있고 나머지 가름이 안 돼요. 여기까지 정보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지금 낼 시간은 지났고요. 지금 내게 되면 이거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 내고 안 내고 가릴 줄 아느냐 물어볼 경우에 맥이 되는 것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외우시라 그랬어요. 언제만 낸다고요? 공동 신청할 때와 또 하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어.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넘어갈 부분이고 오른쪽에 다섯 번째가 이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의 경우도 여기는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인감을 내게 합니다. 여기 조금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인감의 경우는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가 인감을 제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내는 이유는 본인의 진정성 확인 목적이에요. 그 도장을 본인 거 찍어내 확인할 목적으로 인감을 내게 하는데 인감은 전자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을 제출하는 경우 없습니다. 방문 신청할 때 서면 등기일 때만 인감을 제출하는 것이고 전자 신청 인감을 잃지 않네요. 인감을 내는 이유는 왜 낼까? 찍은 도장 확인할 목적인데 문제는 전자 신청하는 경우는 도장 찍을 일이 없으니까 인감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신청할 때 인감을 내는 거지 전자 신청은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인감을 내는 경우 밑에 사유가 제출하는 경우가 8개가 나와 있죠. 8개 중 7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의 경우 찾으셨어요? 그럼 1번 조문은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줄여서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1번 조문입니다. 1번은 소유권자 의무자가 되는 케이스고 3번 조문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까지 보게 되면 3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 즉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요거는 3번 조문이에요. 1번 조문은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소유권자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3번 조문은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3번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럼 나눠서 세분하게 되면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몇 번 조문이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1번 조문 소유권 이외는 3번으로 빠져오는 거예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이게 살아있어야 돼 입에서. 전세권 말소하는 경우는 전세권자죠. 소유권자 이외자? 이외자. 그럼 전세권자 의무자면 1로 오는 거예요. 3번으로. 저당권 말소할 때도 저당권자 3번.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1번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나눠지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이제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말소 등기라던 또는 이전 등기라던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다 소유권자 의무자예요. 그럼 소유권자 의무자는 1번 조문인데
소유권자가 이전 등기 말소 이 두 개뿐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종류는.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진 집이 있죠. 여러분 집. 소유권인 여러분 집을 은행에 담보 제공하게 되면 여러분이 소유권자면서 저당권 설정자가 되면서 등기 의무자를 바뀌는 거예요. 아닌가? 맞죠? 이것도 소유권자인 여러분이 의무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집을 여러분 소유 저에게 전세권 주더라도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면서 집주인이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종류 굉장히 많은 겁니다. 소유권자 의무자 되는 경우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로 따질 수가 없는데 가장 잘 나오는 게 두 가지란 얘기예요.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일 경우에는 내야 될 서류 중에서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느냐 인감을 내야 되느냐 같이 보면 쉬워요 오히려. 근데 이번에는 전세권 또는 저당권 그 다음에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대해서 이런 권리를 말소 등기할 때 또는 이전 등기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물어보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저당권 말소할 때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할 때 지상권자, 임차권 말소할 때 임차권자가 되겠죠. 그럼 이런 등기할 때는 전부 다 얘네들이 등기 의무자예요. 소유권이 아닌 자들이. 이해 갔어요? 그럼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몇 번으로 보내고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면 1번으로 보내는 것이고 소유권이 아닌 자들 3번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됩니까? 인감을 내야 됩니까? 의무에 또 발생한 겁니다.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 인감 둘 다 내야 돼요. 원칙이. 소유권이 아닌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등기필 정보만 제출하면 되고 인감은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기본 포맷이에요. 그럼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도 같이 봐야 쉬워요. 등기필 정보도 내고 인감도 내라. 둘 다 내게 돼 있고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만 제출하면 돼. 인감을 제출할 필요 없어요. 누가 때렸어요? 왜 울으려 그래? 하품했구나 그만. 자,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소유권자인가요? 아니죠. 인감 안 내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하더라. 저당권자. 그래서 자꾸 말소할 때 외우라 그런 이유가 써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저당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 인감 안 내는 거예요. 임차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임차권자. 인감 안 내는 겁니다. 소유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 인감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가름할 탈 줄 알아야지만 문제의 제목처럼 소유권자 의무자이면 인감 내나 이거 내는 건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등기 나오면서 냅니까? 내 물어볼 때 잡아내셔야 돼요. 또 소유권자 아닌 사람은 뭐만 내면 돼요? 등기필 정보만 제출하면 되죠. 근데 3번 맞아요. 이거 보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 대리인의 확인 정보, 공증 정보의 부본을 제출한 경우로 말 나와 있는데 자, 이 말을 풀게 되면 18자가 보시고 소유권이 아닌 자들은 뭐만 가져가면 돼요? 정보만 가져가면 되는데 정보를 잃어버렸습니다. 멸실해서 대신 뭘 갖고 왔느냐? 등기필 정보 대신에 대리인의 확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공증서, 부본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점이에요.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보를 아까 잃어버린 경우죠. 그럼 이 말이 나왔더니 정보를 가져오지 못했다가 되겠네요. 이때 인감을 대신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노래를 만들어야 돼요.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 내요? 인감 내요? 둘 다 내라.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정보만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죠. 인감 언제 가져오더라? 정보를 잃어버리면 인감 대신 내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 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의 권리가 중요할까? 소유권 이외 권리가 더 중요할까? 어떤 거라도 중요해요? 권리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 소유권 훨씬 중요하니까 소유권 두 번 확인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정보와 인감으로서. 사실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권리다 보니까 중요하긴 한데 덜 중요하니까 하나 보겠다요. 정보가 있으면 인감이 필요가 없고 정보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 가져오라 그래서 더 멀리 가지만. 자,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차이점 생기는 것이 정보를 잃어버리면 아까 가름하는 조치가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
세 가지 있었잖아요. 직접 출석이 있었고, 확인 서면이 있었고, 공료서가 있잖아요. 하나 빠졌네 그러면 잃어버린 경우 직접 출석하면 어떡합니까? 직접 출석했다는 얘기는 등기부를 좀 가져왔어요? 못 갖고 왔죠? 인감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떠들어야 돼요. 자, 노를 만들자고요. 소유권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되면 정보 내요? 인감 내요? 둘 다.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소유권자 같은 게 의무자래요. 정보 내요? 인감 내요? 그럼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오되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를 잡아놔야지만 여기 뚫리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말을 만들어내야 될 부분이고 이거를 해석했으면 이제 3번 점, 2번 점은 확인 차원이에요. 2번 점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 할 때만 나오는데 가등기 말소하는 경우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가 있고 을이 가등기 권리자입니다. 태어날 때는 가등기권자 권리자가 되겠지만 태어날 때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말소할 때 얘기예요. 그럼 가등기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 을이 등기 의무자라는 얘기입니다. 을이 의무자인 경우에 을의 등기표 정보를 내야 합니까? 인감을 내야 됩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어떤 권리 가등기래요? 소유권 가등기죠? 그러면 여기로 보내면 돼요. 정보 낼까요? 인감 내는 거예요. 이 인감은 누구 인감? 소유권자 인감, 가등기권자 인감. 요 가등기권자 인감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가 다음 소유권자가 인감을 내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이 된 것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인감을 내긴 내요. 이 인감은 가등기권자 인감인 소유권자께 아니요 답이 된 적이 있으니까 아이고 눈 크게 떠요. 빨리 졸음오니까. 요건 이제 소유권 가등기로 이해하시고 또 가등기 말소가 들어가는데 이 가등기 말소의 경우는 여기서는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 예를 들어서 이 집은 A라는 자가 전세권자가 있는데 B에게 전세권이 전 가등기랍니다. 얘도 가등기 권리자예요. 근데 지금은 가등기 말소할 때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B 가등기 의무자가 됐는데 이때 B가 가등기 권리자로서 등기표 정보를 내야 됩니까? 인감을 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어떤 권리 가등기예요? 전세권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죠? 그냥 여기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정보 낼까요? 인감은 안 낼 상관없는 겁니다. 가만히 놓고 보니까 반을 갈라서 이쪽은 어떤 권리란 말이 튀어나오고 소유권이란 말이 나오죠? 소유권이란 말이 튀어나올 때는 정보도 내고 인감도 내고 이를 따라 들어오셔야 돼요. 소유권 아닌 권리란 말이 튀어나오게 되면 이때는 둘 중에 하나만 내라. 오케이?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로 자꾸 들어가야지 답이 떨어질 부분이니까 자꾸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가 어려워요. 그냥 책점을 쪽 집어넣고 5%라 그러면 이건 문제 못 푸니까 말을 엮어서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떠들자고요. 소유권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되더라. 정보 내요? 인감 내요?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오되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를 묶어놓고서 내용을 좀 파악하시면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가 1번, 2번, 3번이고 이제 4번부터 보는데 4번의 경우는 토지 하필 등기 신청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이라는 말이 따라 나옵니다. 자, 4번의 경우 토지 하필 등기할 때 하필 등기 시에 소유자들의 인감이 따라 붙어 있는데 들이란 얘기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형이죠. 그럼 들의 인감이라는 얘기 이게 뭘 뜻하느냐? 자, 합병할 당시에는 지적법에서 소유자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합병할 때는 주인이 같아야 되죠. 그럼 소유자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는데 등기법은 소유자 틀려도 합병할 수 있다고 배워요. 뭐라고요? 소유자가 달라도 합병할 수 있다고 배웁니다. 대장을 합병한 상태에서 이제 등기가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소유 달라진 경우에 이쪽 땅 소유자는 사장님이시고 이쪽은 또 우리 여사님이 좀 너무 심한가? 우리 아가씨가 소유자일 경우에 아가씨 너무 욕인가? 어쨌든 간에 땅 중이 다르죠? 합병했다고 가정해보자고. 합병 못하게 되지만 등기법은 합병해주겠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합병을 하게 되면 토지가 하나가 되겠죠? 땅 주인이 몇 명이에요? 2명이 공유로 성립한 하필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워요. 뭐라고요?
공유로 합병할 수 있다고 배우는데 이때 둘이서 합병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둘 다 인간 가져와라요. 오케이? 다시 하필 등기할 때는 원칙이 지적법은 소유자 같아야 되는데 등기법은 특례 규정이 땅 주인 다른 경우는 합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쪽 땅의 소유자 갑, 이쪽 땅 소유자 을 서로 다르죠? 합병 못하는 경우 원칙이지만 등기법은 합병할 수 있다요. 합병하면 땅이 하나가 되는데 주인이 몇 명이에요 지금? 2명이니까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단서가 있습니다. 그럼 둘이서 합병하기로 했는 의사 확인해야겠네요. 그래서 소유자 들의 인감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합필 등기할 때는 요게 예외 규정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던데 5번이 바로 그 밑에 7번인가에 토지 분필 등기 남아 있죠. 7번인가요? 네, 그게 원래 5번이에요. 분필 등기를 끄집어 올려서 분필 등기 신청할 경우에 이때는 토지상 용의권자 인감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 뜻은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필지가 5번 땅이 A라는 자 소유권자입니다. 요만큼 A가 이 땅 주인인데 요만큼에 대해서 일부를 B라는 자에게 지상권 설정해주고 지금 B가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도로를 그냥 쓰고 있는데 A가 요만큼 지상권 설정해준 토지를 다시 토지를 둘로 분할을 해서 5와 5L로 나눠서 다시 5번 땅을 C라는 자의 지상권 또 설정해 주겠대요. 의도가. 그럼 토지를 분할을 해버리는 순간 5번과 5L 나눠진과 동시에 5L번이 도로에 붙어있어 떨어져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도면상 맹주로 돼버리죠. 이런 불이익이 당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용의권자 보호를 위해서 이제 인감 가져와라요. 그게 용의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인감 내게 한 사유가 5번째인데 요건 요대로밖에 안 물어보니까 요대로 하시면 되고 6번째 경우는 상속 등기를 상속인간의 협의 분할할 당시에 협의 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다 가져야 됩니다. 용 상속인일 경우는 예외가 없어요.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있고 갑에 처가 있고 자식이 2명이 있더라. 내 식구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이 3억 5천짜리 집을 놔두고 갑이 사망을 합니다.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처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예? 처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처? 아직 결혼 안 했다 그랬죠? 결혼하지 마요. 큰일 날 소리야. 자, 왜? 남편이 좋아하는데 마누라 좋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식은 또 왜 좋아? 또 다 슬픈 일이지. 남편이 좋고 마누라가 좋은 게 아니라 슬픈 일이지. 바람 났어요? 그건 아니니까. 다 슬픈 일이지. 좋은 사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죠? 네. 자, 다음은 바꿔야 될 것 같아. 배우자 집이 있는데 아내가 사망하게 우리 좀 바꿔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 그럴 경우에 상속은 누가 1순위예요? 철한 말 나오면 과감하게 처 죽여버려. 처를 죽여 철한 말이 안 나오니 상속 1순위는 자식 1순위예요. 처는 순위가 없어요. 그래서 1순위가 자식이니까 상속 1순위 누굽니까 물어보면은 처 그러면 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한 말이 안 나오게. 그럼 상속 2순위는 처 또 죽여 그러면. 철한 말 나오면 죽인다니까. 예. 상속 1순위 직계 비속 1순위고 2순위 직계 존속이에요. 오케이? 처는 순위가 없어요. 0순위예요. 자식이 받을 때 공동상속인. 자식이 없으면 갑의 부모님이 받겠죠? 공동상속인 입장인 거지 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1순위는 자식 직계 비속이 돼 1대 1대 1.5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을 공부했는데 누가 상속 1순위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거기다 대고 척을 했다가 쌍지읍하려.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라고요? 직계 비속 자식이 1순위, 2순위는 직계 존속 부모님이 2순위. 그럼 1촌 끝난 다음에 형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반계열적으로 흘러 넘어가기 때문에 상 4촌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배우자의 입장은 공동상속인 입장이에요. 1순위, 2순위자 공동상속 받는 거지 순위가 없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없으면 처가 단독 받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이제 상속순인데 옛날에 재밌는 얘기 안 해드렸었나요? 괌 얘기?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 네. 옛날에 장인하고 장모하고 이 집에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외동딸하고 결혼한 사위가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재산이 1,000억대가 된다 그러더라고.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치사하게 사위만 놔두고서 셋이 괌으로 여행 갑니다. 괌으로 여행 가서 셋이 다 죽어버렸어요. 비행기 사고로. 다 죽어가지고 이 1,000억이라는 재산이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사위는 상속권이 없으니까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위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서 이 돈 다 찾아왔어요. 어떻게 뭘 주장했느냐? 동일한 위난이 딱 겹쳤을 경우에 연세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하고 누가 빨리 죽을까? 물에 빠지면 누가 먼저 죽어요? 노인네가 먼저 죽어요? 젊은 20대가 먼저 죽어요? 아무래도 기력 약한 사람이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법상 인정사망이에요. 뭐라고요? 인정사망, 동시사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은 다 죽었죠? 죽은 건 동시에 죽었다, 비행기 사고로. 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타이탄 영화 보니까 배사고로 죽었다고 다 추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영화상에서 물에 빠져 익사한 놈도 있고 추워 덜덜 떨다 죽은 사람도 있고 굶어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물에 빠져 다 동시에 죽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에 빠졌지만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건강해 가서 더 오래 살았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인정사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1분 더 살은가 동시에 우리 장인장모 재산이 처에게 상속이 됐고 1분 동안 우리 죽자마자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한 게 사위 주장이에요. 이건 추정인데 뒤집을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위가 이어서 이 재산 다 찾아왔어요. 장가 잘 갔죠? 장모님, 자, 어쨌든 간에. 자, 이거 보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1대1 대 1.5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 법에 적혀 있는 법정 지분인데 셋이 협의해서 우리는 어머니 다 드리고 일단 우리는 빵빵 가졌다가 어머니 돌아가셔도 그때 반 쪼개자요. 이게 더 깨끗하죠? 이런 상속인이 몇 명인가요, 지금? 3명인가요? 상속인 3명, 인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흔히 쓰는 말 중에 상속, 포경, 인감이라는 말 나오는데 상속, 포경이라는 인감이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상속받은 자액은 상속을 포기한 자액은 인감을 다 내게 돼 있으니까 상속인이면 다 내야 되는 것이고 누구 빼서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시험 잘 나오는 지문이 단독 상속받은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 그러면 틀린 말이니까 주의하실 부분이고 7번째 경우는 인감 내는 경우가 원래 이게 순서예요. 법에 나온 순서가 7번째 경우는 등기 신청할 때 제3자의 허가나 동의를 받아 등기 신청할 경우에 허가 동의 받았나 확인을 위해서 인감을 내겠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인감이 어떤 게 있느냐? 무승력자 등기 신청하면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법정대리 터질 뻔했잖아요. 빨리 얘기해야지. 자, 무승력자가 등기 신청할 때 누구 동의 받으실 것? 법정대리 동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의 받았나 확인해야겠네요. 법정대리 인감을 가져와라. 오케이? 그 다음에 임차권 양도와 전대 시에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무단 양도할 수 있어요?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민법들 포기했어요? 임차권 양도와 전대 시 임대인 동의 받아라. 동의 받는 확인을 위해서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시에는 임대인의 인감 들어오는 거예요. 양도나 전대 시에는 이때 전대 시에는 임대인의 인감에 따라 붙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사례 굉장히 많아요. 민법공으로 배운 내용들이 토지상의 구분이사건 설정할 때 기존 토지상 용의권자가 있더라. 전원에 동의 받아 오실 것. 동의 받았나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감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할 때 동의나 허가나 승낙이라는 말 나오면 다 인감으로 가름하는 겁니다. 여기에 넣는 경우가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이쪽하고 이쪽이 차이점 마지막 차이점이 하나 정해지는데 이쪽의 경우는 1번, 2번, 3번은 인감 내는 게 의무자로 내는 케이스고 이제 4번, 5번, 6번, 7번 이 네 가지 차이점이 나와요. 법이나 하는 사전제도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생략하고 이쪽 세 가지와 네 가지 차이점이 공증의 차이가 됩니다. 공증. 법원 앞에 가면 공증인 사무실 있어요. 네, 공증 사무실가 공증받은 경우에 인감을 내야 됩니까? 면제 줍니까? 이 차이점인데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는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서류에 공증 받은 경우 인감 그래도 내야 돼요. 면제가 안 돼요. 이 네 가지는 공증 받은 경우 인감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험날 어떻게 달고 들어오느냐. 소유권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되면 책에 줄 쳐드릴게요. 본 다음에. 요거부터 알고 책 줄 쳐드릴게요. 소유권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되면 인감 내야 돼요. 그럼 등기신청 서류가 공정증서라면 단서가 달려요. 그럼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일 경우에 공정증서일 때 인감 그래도 내야 돼요. 면제가 안 돼요. 이쪽은. 오케이? 그럼 상속 재산 분할에 비해서 상속인 인감 전원 다 내야 되죠? 오케이? 그럼 상속 재산 분할에 비해서가 공정증서라면 인감 면제예요. 오케이? 그럼 1번, 2번, 3번 이 위에 거는 요거는 공증 받아도 인감 면제가 안 되고 이쪽은 공증 받으면 인감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말소할 때 인감 내요? 소유권 가등기말소할 때 인감 내죠? 등기신청 서류가 공정증서라면 인감 그래도 내는 거예요. 오케이? 제3대 허가동의 승낙서 인감 내야 되죠? 등기신청 서류가 공정증서라면 인감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요 네 가지만 공증받은 인감 면제해 주지 이거 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책 들어간 다음에 줄쳐드릴게요.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밑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고 환매등기 제출할 필요 없으며 위에 4, 5, 6, 7 찾았어요? 4, 5, 6, 7이 공정, 증서의 경우 인감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1, 2, 3번은 공증 받아도 내야 되는 거예요. 면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인 원칙은 인감 내요 안 내요? 소유권 이외이자 내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출할 인감증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연인의 경우는 본인 거 제출하면 되고요. 법정들인 법정들 인감 제출하는 겁니다.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인감 내게 돼 있고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대표자와 관리인인데 법정대리,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 다 똑같은 말 뜻이에요. 다 법정대리 겁니다. 법인은 누구 거래요? 대표자 인감,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대표자와 관리인 인감을 내게 되고 외국인의 경우는 위에 거 1번 보세요. 인감 증명업상 인감증명이나 또는 본국이 발행한 인감증명 제출하면 등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의 경우 국적은 한국 사람인데 외국 나가 살고 있는 자들은 본적지나 최후 주소지 가서 인감 발급받은 다음에 등기신청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한번 나오기를 이렇게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일본국이 발행한 인감증명 제출하면 된다. 틀린 말이에요. 재외국민은 우리 인감인데 우리나라 주소가 없으니까 본적지나 최후 주소지가 인감을 떼는 장소가 되므로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인감증명 유효기간하고 용도람을 따라 붙는데 인감의 경우는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걸 요합니다. 인감만 3개월이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도 3개월, 법인등기부도 3개월, 가족관계기록상 증명 3개월 다 3개월 통일돼 버려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 3월로 통일돼 버렸으니까 관공서 발급받아 내는 서류 전부 다 3개월로 묶어 버리시면 되고요.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만 용도가 정해지는데 매도용이라는 얘기는 원인이 매매만 대상으로 해서 매도용을 떼게 됩니다. 그럼 교환이나 증여 같은 경우는 매도용일 필요는 없어요. 매도용을 떼게 되면은 인감증명 맨 밑에 하단부에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란이 있는데 매수인을 기재할 당시에는 매수인이 여러 명일 때는 다 적어야 됩니다. 낙칭이 안 돼요. 매수인이 3명이 공동수 샀다. 3명 다 적어야 되므로 누구누구 2인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일 경우는 다 적는 것이 방법이지 약칭하지 못합니다. 용도가 매도용밖에 없다는 얘기는 다른 용도를 따지지를 않는다요. 그럼 매매계약을 통해 집합을 하고 매도용 떼놓은 게 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써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나중에 돈이 필요해서 은행과 대출받을 당시에 저당권 등기할 때 이 매도용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저당권을 매도용을 저당권에 사용할 수 이건 가능해요. 다른 용도를 따지질 않으니까. 그럼 저당권을 매도용으로 사용할 수는 이건 안 됩니다. 똑같은 방법이 가등기할 때 매도용을 가등기에 사용할 수 이거는 가능해요. 내려오는 거는. 하지만 가등기로 기재한 인감을 매도용에 사용할 수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매도용이 아닌 걸로 내려올 수는 있더라도
매도용이 아닌 걸 매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 용도의 뜻이고 마지막 하나 더 남은 것이 그럼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저당권을 전세권에 사용할 수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용도의 뜻이에요. 그럼 매도용이 아닌 걸로 내려올 수는 있고 매도용이 아닌 게 매도용 될 수는 없고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용도가 다르다고 등기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인감의 내용이에요. 더 이상 인감 나올 말 없으니까 여기까지 세분하실 부분이고 잠깐 쉬신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다시 보도록 하지요.